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멘토 정지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한번 먼저 할게요. 나는 무주택자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 눈빛을 보고 이제 발사를 해야 돼요. 진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나는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잘했다. 갑자기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장만해야 되는지 오늘 똑똑하게 내 집 마련 장만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는데요. 아마 제 30년 전 모습입니다. 애기냐고요? 제 나이보다 그때 나이는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춘기 때는 저희 집이 월세집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악몽을 꾸면 그 집이 생각나요.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계속 막 다리가 빠질 것 같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라는 걸 잘 몰랐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평촌 신도시 그리고 3본 신도시로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저는 그날 처음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식탁등이 있었던 거예요. 식탁등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식탁 자리가 있고 식탁등이 있는 곳이 아파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죠. 그때는 왜 우리는 그 집에 이사 가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그곳을 계속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불빛은 저에게 욕망 같은 불빛이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을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직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그 선배 언니가 자기 1억 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1억을 벌었어요? 그때 연봉을 따져보면 몇 년간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청약 통장 때문에 나 1억 벌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지금 1억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로 은행에 가서 청약 통장을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청약 통장이 있는 분? 와, 그래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청약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좀 놀라웠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을 만들고 5년 뒤에 그 청약 통장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고 나서는 거기는 제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팔았죠. 그렇지만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합법적인 전매였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에 팔고 나니까 그 통장의 값은 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마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만약에 그게 1억이라든지 2억이 된다면 그 통장 값이 얼마예요? 1억과 2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청약 통장이 정말 쓸모 있을 때는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청약 통장을 다시 개설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청약 통장은 내 집을 가져다 주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하나 둘씩 주변에 또 입주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했던 거는 1기 신도시였는데요. 이번엔 2기 신도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2기 신도시를 가자니 저는 그때 청약 통장이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쓸 때는 이게 뭐죠? 똥도 약을 쓸 때는 없다고 정말 청약 통장을 쓰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청약 통장이 없어서 조금 씁쓸했죠. 그러나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 여러분들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청약 통장 없이 입주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집이 새 아파트가 된다. 그거랑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나중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만 체크를 했죠. 그리고 이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내 집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가족의 안정을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모두 다 모든 걸 이룬 것 같은 느낌. 나는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는 태어났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저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저의 책에서도 봤을 텐데요. 저는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아이도 잘 키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나? 한 번은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병에 걸리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죠.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갔냐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약 대신 부동산이었네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가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를 반겨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 시작은 경매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매란 걸 어떻게 아시게 됐나요? 보게 되면 무시무시하고 나쁜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저에게 경매는 저에게 부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경매 법원에 가면 정지영 제 이름이 불려집니다. 언제요? 낙찰을 받을 때 제 이름이 불러져요. 여기에 계시는 여자분들 중에서 아기 엄마라든지 지금 집에 계시는 가정주부라면 절대적으로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제 이름이 불려질 때가 별로 없어요. 서진 엄마, 애미야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제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두근두근 떨렸죠. 저도 맨 처음에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경매를 받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냐면요.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모성애로 다독여주는 거죠.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그분들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고 저는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흥망성쇠가 이렇게 느껴져요. 특히 부동산으로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저도 떨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마냥 오를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은 그런 부를 축적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 사람을 보니까 역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힘든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거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됐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내내 법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어요. 법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 내내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낙찰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수많은 통장에서는 낙찰 입찰을 했던 증거가 있고 거기서 저는 많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시세 조사라든지 그렇게 했지만 많이 할수록 되는 거예요. 10번 가서, 한 번 가서는 절대 안 되죠. 100번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많이 배우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남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5 식구가 이제 컸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4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집이.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하나 오빠, 언니, 나, 아빠, 엄마 집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엄마는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영아, 나도 집이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엄마가 갖고 싶은 집이 뭐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엄마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이 있는 계단식 아파트였어요. 정말 소박한 꿈이었죠. 새 아파트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학군이 좋은 곳, 그런 곳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지만 엄마가 그런 집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게 됐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집을 찾을 때는 그냥 좋은 뭐 디귿자 싱크대에 막 뷰 좋은데 아무 데나 선택하는데 엄마 집을 선택하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잘못되면 내 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보전해 준다고 해도 엄마는 뒤에 가서 울고 계시겠죠. 집값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격의 아파트를 찾자. 반대로 얘기하면 오를 만한 곳이었지만 그렇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월세 수익이 나는, 환산을 해서 월세 수익이 나는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그 집을 샀던 사람이 월세를 주기 위해서 그 집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 여러 군데를 찾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검색을 하던 중에 되게 싼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 물건은 뭐예요? 이 물건을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경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매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경매 이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경매를 시작한 것은 엄마 아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그걸 했지만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 집을 장만할 때 경매로 장만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접 보지 않으시니까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 경매로는 엄마 아빠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어떤 곳에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저도 그때 당시 5만 원짜리 강의였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몇 배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청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엄마 아빠에게 새 집을 장만하는 그 방법이 청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도 똑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막상 쓰려니까 통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지만 청약 통장이 없이도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 공급.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특별한 사람만 주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 특별한 곳에 아빠의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유공자 자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고민을 해요. 앞서 말했듯이 엄마 아빠 집을 장만하고 나서 두 번째 집을 장만하려니까 더 힘든 거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새 아파트로 보이지 않는. 지금 첫 번째 집은 우리가 말하는 재고주택, 구축을 장만하셨는데요. 직접 집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모형도 정말 빈 땅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동호수 지정을 해서 자기가 그 새 아파트를 갖는다는 거는 해토픽감이에요. 생각해보면 거의 뭐 형물이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곳이 어딘가 하고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의 택지지구를 다녔죠. 빈 땅에 가서 뭐 흙탕물길도 가보고 그리고 빈 땅을 보면서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를 상상하게 되고 상상이 안 되니까요. 아예 지어진
그러니까 택지지구 중에 입주한 지역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곳은 비싸고 어느 곳은 싼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적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교. 학교가 같은 곳은, 학교가 가까운 곳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도 여러분 많은 역세권이 있지만 미래의 역세권도 있어요. 그런데 삽도 안 든 역세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이라는 게 지금 바로 이용 가능하다면 프리미엄은 더 높겠죠.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지구 안에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상가 자리거든요. 그쪽 지역을 보면은 항상 프리미엄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낮은 곳은 왜 낮나 하고 봤더니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곳, 그런 곳도 안 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르고 내리고를 직접 눈으로 봤더니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어느 곳은 오르고 어느 곳은 내린지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드시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수많은 모델하우스를 가봤습니다.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모형도도 보고 어떤 것이 입주를 하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판단이 되어보죠. 그렇지만 저는 향후 분양할 예정 물량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빠가 청약할 곳이 많은데 가장 좋은 곳,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년치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지역,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1년치의 분양 예정 물량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떠올랐죠. 사실 그 아파트는, 그 지역은 아빠가 출퇴근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것은 그 아파트를 징검다리 하우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가 살기 원하는 곳으로 갈 때 한번 디딛고 가라는 의미로 저는 그 아파트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제부터 이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4천만 원을 모아야 돼 그랬어요. 아빠는 그동안에 한량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면 아빠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내 집 마련으로 개가천선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근데 4천만 원이 적으면 적은데 저희 아빠한테는 4억가 같은 돈이에요. 그걸 맨날 쓰시는 분인데 어떻게 4천만 원을 모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4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그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4억 원대의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더 높게, 더 비싼 아파트로 갈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적당한 사이즈의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특별 공급을 하러 갑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직접 모델하우스를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그날 아침이 떠올라요. 아빠가 먼 길을 간다고 아침에 김밥을 사가지고 1,000원짜리 김밥을 사가지고 저에게 손을 쥐어주면서 열심히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이 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빠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탈이 나서 저는 그게 기억이 남는데 그 김밥을 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진정 그때 제가 청약을 하고 나서 당첨이 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당첨이 되셨는데 노얄동 노얄층인 거예요. 박수 한번 더. 너무 행복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노얄층이 됐는지. 아빠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아까 말했듯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었어요. 너무 멀었죠. 그러던 중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았어요. 이제는 정말 잘 찾으리라. 근데 이번에도 청약통장 없이. 그게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죽고 줍는다라는 말로 청약통장 없이 미계약분에
도전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도 아빠가 개가천선 2번째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알아보셨어요, 그거를. 아빠가 여기 이제 미계학분이 나온대 라고 아빠가 먼저 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주변에다 알려줘서 여기 당첨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셨어요, 그것도. 웬일이에요. 이렇게 당첨이 잘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말년운이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입주를 했는데요. 그 입주하는 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날은 엄마에게 선물을 줬어요. 안마사를 불렀어요. 안마를 해주는 사람. 이게 나이 들어서 이사하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래 사실 거면 새 아파트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저희 아빠와 엄마는 정말 지금 2번째 주택을 갖게 된 거죠. 정말 부동산 효녀. 제가 닉네임이 부동산 효녀예요. 부동산 효녀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1억의 자산가에서 10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0배의 기적이고 그 기적은 청약과 분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수.